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탐정 시리즈 2강 순서입니다. 자, 일전에 1강 순서에서 대강의 그 탐정의 개괄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탐정의 전망, 그러니까 공인탐정, 이 공인탐정이 앞으로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전망이 어두울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디테일하게 어떤 우리가 탐정을 하면서 어떤 장비를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한 2강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2강 순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래도 이 공인탐정이 되겠죠. 자, 이 공인탐정, 현재는 공인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공인탐정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죠?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인데,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인탐정법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 법사위원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공인탐정법을 제일 반대하는 단체가 법조인 단체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가장 반대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인권 침해, 탐정이 인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표방을 하는데요.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탐정이 탐정 활동을 하다 보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법 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관련, 소송이면 민사소송도 들어가고 형사소송도 들어가죠. 그래서 소송 관련되는 일을 탐정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이윤을 취하면서 소송 관련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 일은 변호사만 하게 돼 있는데, 이 탐정 분야가 소송 관련 분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업무 영역, 업역이 좀 축소되니까 그런 이해 충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변호사 단체도 영리 단체니까, 영리 집단이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공인탐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체가 반대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결의 흐름을 어떤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대세를 엎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앞으로 공인탐정법은 분명히 시간의 문제죠.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공인탐정이 통과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사립탐정,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탐정활동이 이래 제도권하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큰 물결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탐정이 되면 앞으로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인탐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주무부서에서, 법무부에서 할 것인가, 또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에서 할 것인가, 또 많이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시험 보는 자격, 이런 것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설 탐정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경찰청에 등록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 경력을 나중에 공인탐정이 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인탐정은 전망은 밝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탐정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세계적인 추세 이것을 우리가 거역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현재는 지금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정의 장비.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탐정의 장비 같은 거는 기본적인 장비는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제가 3강이나 4강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초상권 침해하고 관련되는 게 또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탐정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고객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의사에 반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장비는 우리가 망원 렌즈를 달아가지고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건 필수고요. 또 고난도의 야간에 작업할 때는 또 야간 투시경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고난도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임무를 받으면 또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일단 뭐 아주 기본은 아니고 기본적인 장비는 일단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 카메라 뭐 이런 것은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탐정은 또 미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위험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봉 같은 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차량에 비치하고 다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객의 비밀이죠.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건 수임부 같이 말씀드릴게요. 사건 수임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전부 고객의 비밀입니다. 이게 고객의 비밀사항이에요. 이건 누출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사건 수임부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탐정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트를 해드릴게요. 그때 저한테 요청하시면 사건 수임부 양식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수임부 고객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 수임부 계약서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는 건 필수겠지만 사건 수임이 끝나고서 반드시 폐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바로 고객의 비밀 이것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인탐정이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만약에 공인탐정이 되면 현재 사설 이렇게 민간단체로 활동해서 탐정은 제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특혜를 줄 것이다. 어떤 혜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뭐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탐정 강의 2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3강 시간에 이제 케이스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사례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 강의가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